바이근입니다. 11월 7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또. 그래서 뭐 언제 4천 갔었냐 혹은 언제 900까지 갔었느냐 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주가가 빠졌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엄청 빠졌죠. 왜? 반도체, AI 열풍이 결국 거품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뭐 약간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뭐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뭐 전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적용되는, 실제로 적용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급하게 가거나 아니면 좀 느리게 가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일이고요. 실제로 AI가 실물로 쓰이고 있는 환경, 그 진행 속도는 사실은 변경되지는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뉴스가 뜨느냐 안 뜨느냐 그런 것에 따라 시장 심리가 흔들릴 뿐이지 실제로 어떤 업황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좀 계산을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아는 지인께서 계산을 해보셨는데 그 엔비디아에 그 GPU가 다 들어온다고 쳐요. 26만 장이 다 들어온다고 쳐도 사실상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 해 뽑아내는 전기량의 반 정도면 돌릴 수 있다라고 전력량 자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법 큰 전력량이긴 해요. 그 양 자체가. 그리고 뭐 그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순수하게 GPU만 돌리는 전력이고요. 사실은 GPU뿐만 아니라 그것을 넣은 클러스터 전체에 공급되어야 되는 전기와 냉각에 필요한 또 전기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의 전력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정도의 전력량을 또 송전해 줄 그리고 관리를 해줄 그런 시스템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만약에 그런 클러스터를 돌린다라고 하면 그 옆에 전력 절장을 해줘야 되는 ESS 같은 것들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좀 봐주십시오. 뭐 시장에서 AI가 안 좋을 것 같다. AI가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일 뿐이고요. 그냥 AI 산업은 뚜벅뚜벅 가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전력 관련된 사업도 가고 있고 반도체도 가고 있고요. 네. 그 반도체가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AI가 거품이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에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하이닉스의 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또 그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HBM을 공급해야 되는데 HBM4를 만드는데 시험에서요 마이크론이 떨어졌다라는 소문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떨어졌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업계에. 그리고 아마도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만한 수율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수율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퀄리파이를 받은 것 같아요. 그 품질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시킨 것 같아요. 이제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즉 완성되는 제품 중에 정상품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에 쓰고 있는 그 기술이요, 한 단계 앞선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좀 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품질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크게 거꾸라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반도체 전문가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자,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AI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빠졌을 때 대비하고 들어가셔야죠. 언제 좋아질 때 들어가면요, 남들 다 아는 이야기에 올라갈 때 그냥 타는 것뿐이에요. 물론 제가 반도체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가 실제로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이 일어나 봐야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좀 낮아진다고 해서 울지도 마시고요. 잠깐 올라갔다고 웃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성견지명을 가지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매입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좀 큰 저기를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되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주요 테마로 등장한 거는 화장품하고 미디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하락 테마 쪽이 오늘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하락 테마가 그게 반도체가 됐을 때는요, 우리나라 시장의 타격이 되게 크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올라간 종목들은 소소하게라도 올라간 종목들은 소형의 테마고요. 큰 테마들은 오늘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조선 같은 것들도 수주 실적이 감소했다고 떨어졌는데, 조선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수주가 지금 조금 감소해서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 년분의 수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수주량하고 이런 수주 잔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거 가지고 조선이 빠진다, 조선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몇 년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물론 저가 공세 때문에 중국한테 계속해서 톤수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톤수로. 근데 우리나라 항상 중국이 한 7, 80%를 가져 70%를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20%에서 25% 가져갑니다, 늘. 그 대신 그걸 얼마나 부가가치로 평가할 거냐의 문제지. 조선이 올해 수주 잔량이 올해 뭐 작년보다 얼마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전체 수주 잔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거는 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자, 화장품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죠. 이 회사 두 개가 다 올랐어요. 두 개 다 올랐고요. 이거는 순전히 3분기 호실적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미디어 쪽도 정부가 YTN 매각을 전면 재조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닐 것 같고요. 편의점 소비 쿠폰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올랐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 유통주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밀리고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몇몇 백화점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같이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이 오늘의 시장을 잘 반영해주는 어떤 테마가 되겠습니다. 지수가 급락하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는 통신, 보험, 은행 이런 쪽 주식이 조금 그래도 버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주식은 많이 떨어졌어요. 왜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오히려 몇몇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그 성질 빠른 사람들은 코스피를 7,500까지 간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약간 설레발이고요. 전체적으로 산업이 큰 도도한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것과 함께 선단으로 따라가는 그 테마들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고평가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디스카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 팔고 도망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수익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걸 수익 실현했다고 봐요. 그걸 뭐 거의 뭐 우리나라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정당한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테마는 사실 오늘 뭐 그렇게 먹잘 건 없습니다. 화장품하고 미디어 정도 올랐습니다. 화장품 몇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오늘 차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사실상 큰 저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혹은 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루 울고 하루 웃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